점점 더 지금 살기 궁핍해지는 이 민생 위기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에 또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한 10%가량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 과연 옳은 일일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과연 그럴까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산자부가 가스 도매요금에 대한 인상 의견을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 제출을 해요. 그리고 기재부 역시도 판매 단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서 결국 인상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당장의 여름철에는 이제 가스 수요가 적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올려놓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 당장에 좀 여파가 크지 않을 거라고 봤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계속되는 어떤 이상기온 때문에 여름에는 정말 극강의 더위를 체감하게 되고 겨울엔 또 극강의 추위를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가올 여름을 넘어서 가을, 겨울, 그렇게 겨울이 사실 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새 되면 정말 여름이었다가 어느 순식간에 또 겨울이 돼요. 그렇게 먼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다가올 겨울에 난방비 폭탄에 대한 것을 그 시일을 조금 늦춘다라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저 윤석열 정부는 매를 조금 늦게 맞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움직임은 전기요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총선 이전 단계에서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인상될 얘기가 있었죠. 근데 곧 다가올 여름에 맞춰가지고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고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 냉방비에 대한 폭탄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속출하게 되면 이거 들끓는 여론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을 좀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들끓는 여론만 두고 볼 게 아니라 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미 22년 4월부터 해가지고 뭐 한국전력공사에 이 적자를 메꾸겠다라고 지난해까지 한 5차례는 걸쳐가지고 지금 벌써 한 40%가량이 올랐어요. 덕분에 올 1분기에 3조 5천억가량의 한전 영업이익이 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금융정보 업체에 따르게 되면 2026년까지 한전에서 한 30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날 거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어떤 누적 적자 해소가 가능한 상황에 굳이 이거를 추가 인상을 한다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매우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가스요금은 또 어떨까요? 가스요금 역시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벌써 3차례나 이미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 마지막 인상으로 해서 1년간 지금 동결이 되어 있던 상태죠. 근데 동결된 이유가 뭐였냐? 역시나 그때 당시에 동결 이유가 가스요금이 오른 이후로 이제 겨울철 난방비 폭탄 때문에 그럼 이게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니까 이걸 의식해서 동결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 여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다. 그런데 그 여론을 반영하면서도 이 인상에 대한 폭을 늘려왔던 윤석열 정부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여론이 들끓을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올려놓고 생각해보자 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후폭풍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국제유가나 뭐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상승면 또는 뭐 환율 상승세에 따라서 인상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일단 존재하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재작년 한 해만 봐도 한 12조 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이 발생했고 그래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도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 당장의 어떤 여론의 눈치만 보기에는 재정 악화 상황에 대한 문제 그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라는 면 이것은 사실 기후위기라든가 국제정세 불안정 문제로 인해서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 당장 인플레이션과 생활고로 인해서 이 요금 인상 여력 굉장히 적은 폭으로밖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가 수년내로 해소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수금 문제를 국민들에게 그냥 딱 떠넘겨가지고 요금 인상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라든가 천연가스인 LNG에 부과되는 어떤 개별 소비세라든가 수입 부과금의 세율 인하 뭐 이런 여러 방면에 있어서 장기적인 선에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시급하게 선행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는 가스요금 인상이 아니에요. 민간 직수입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이죠. 그 한전과 더불어서 가스공사 등을 이제 민영화하기 위한 이 보수 정권에서의 움직임은 늘상 존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왜 재벌이라든가 해외 자본에다가 직접 매각하는 것은 꿈꾸다 실패했었고 그래서 얘네들이 도입했던 게 경쟁 도입, 우회 도입 이 관련된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민간 직수입사가 난립하는 상황들이 펼쳐져 왔던 게 자금의 상황들이죠. 자금의 상황들로 연결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민간의 수입량이 얼마냐면 2020년 기준으로만 봐도 국가 전체 22%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수입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22%가량의 수입을 해왔던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왔습니까? 국제 가스 가격이 저렴할 때 정말 막대한 양을 수입을 해오죠. 그리고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비싸졌을 때는 수입을 하지 않고 가스공사에다가 팔아넘기면서 폭리를 취해왔어요. 결국 가스공사는 자신들이 채우지 못했던 모자란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국내 민간 직수입사들에게 구매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제시하는 비싼 비용으로 가스를 사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가스 공공성도 무너지고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가스공사의 재정 안정성도 지속적으로 좀먹어왔죠. 그렇게 당장 22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직수입 민간 발전사의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역대급 영업이익을 늘상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미수금 폭탄을 그냥 떠안아버리고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떠안는 상황에서 민간 직수입사들은 그 가운데서 정말 미소 지으면서 미소 먹으면서 실적 파티를 해왔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부여된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 필수 공공재인 에너지가 이 보수 정권 하에서 소수의 재벌들만 배불리는 민영화 정책에 의해서 난자당해왔던 그 여파가 결국 이 가스 요금 인상에도 미친 것을 왜 도대체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까?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민간 직수입 발전사가 취해왔던 부당한 폭리를 절제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 3구에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정부 정책의 수단은 지금까지도 마땅한 대안도 없고 또다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당장 보더라도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만 1분기에 45조 원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못한 잔액만 한 35조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는 계속 늦어지고 있고 앞으로 달러 강세도 지금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결국 그 시기가 점차 멀어지고 있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게다가 세계적인 리더십 악화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국제정세 과정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그 힘이 좀 떨어져가는 과정에서 중동 분쟁의 힘을 제대로 못 내고 있죠. 중동 분쟁을 힘으로 억눌러야 되는데 억누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여요.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 여파도 크게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과 국제정세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암담한 추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가스, 전기는 물론이고 이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압력이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민생의 상황들이죠. 신한은행이 며칠 전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안에 보니까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보다 4.4%가 늘어요. 근데 월평균 소비가 5.7%가 늡니다. 물가 문제로 소득이 줄어든 꼴인데 이게 올해는 더 큰 격차로 벌어질 것으로도 전망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자 부담까지 감안하게 되면 야, 이거 지금 우리 살림살이가 점차 이게 극단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요금 인상 이전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 방식의 어떤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정말 엄한 곳에서의 누수를 잡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 왜냐면 깨진 독에 물 더 들이붓는다라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또 그 물을 마실 어떤 입을 줄이거나 또는 물 한 잔 가격을 더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본질의 바탕에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깨진 독을 보강할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건데 가스요금 인상은 그런 의미에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민영화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소식입니다.